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인생 이야기 파란만장,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리상담가 네, 박상미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대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보면 요즘 더 많은 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음 아픈 일이 네. 자꾸만 더 많이 생기죠, 요즘에. 오늘도 우리 사연나무에 많은 사연이 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마음의 상처인지, 아물 수는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고칠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화병이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은 참으라고만 하고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네요. 그러셨는데 남편도 이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참어 이랬을 거예요. 그죠? 둘 다 가엾네. 네. 또 3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아무 일에도 의욕이 없습니다. 저도 제 기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바로 딴 남자 사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이거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생겼네요. 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다 보니 네. 답답하고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미치겠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맞아요. 지금 힘들죠. 그리고 이 사연. 예, 요거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에서 첫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환경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감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턴가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후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이후 저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부모님의 돌봄 속에 조현병 증세는 거의 호전되어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에서 온 30살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처음에 그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집에도 많이 못 가고 이제 기숙사 생활 계속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실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다 보니까 좀 더 우울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우울감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증상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우울감이었고 예. 거의 퇴사 막바지에는 이제 환청이라던가 아니면 망상이 특히 많이 들었어요. 피해 망상이나 뭐 과대 망상 이런 쪽으로 증상이 많이 있었어요. 환청, 망상이라면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그랬단 말씀이시죠? 환청은 이제 뭐 죽어라, 도망쳐라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네. 그걸 동료들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숙사 생활이면 어떤 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많이 이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동료들이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네. 저의 망상은 이제 그런 것들도 오해를 했었죠. 네, 그만큼 이제 망상이 예. 피해 망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걱정해주는 동료들조차도 이제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그러면 그때 병원에 가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게 병이란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이제 건강한 청년이었고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누가 날 괴롭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모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회사를 나오고 2주 동안 이제 그런 증상이 시달리다가 거의 막바지에는 이제 제가 자해를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네. 거의 한 10여 차례 정도 했었는데 에? 10여 차례 정도. 어머니 앞에서? 예, 어머니는 이제 도중에 집을 뛰쳐나가셨고요. 도움을 청하러. 아이고. 제일 치명타는 이제 폐를 잘라내는 정도까지 자해를 했었죠. 그 어머님이 그때 계셨어요? 네, 처음엔 계셨죠. 세상에. 그러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겠네요. 네, 경찰 분들이랑 이제 119 분들 오셔가지고 네. 네. 저를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이송했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몸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했으니까 예. 그거부터 이제 수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제 정신과 쪽에 선생님이 오셔서 계속 상담을 했었어요. 네. 지금은 어때요?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전혀 없어요. 네.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시고요? 네, 약 먹고 있어요. 근데 도한 씨의 경우도 기숙사에서 그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훨씬 더 빠르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이 진행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치료하면 네.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치료 반응도 좋고요. 아마 초기에 이제 직장과 기숙사 생활 또 고립된 생활, 개인 생활도 적고 소속감도 좀 충분히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우울감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자기 개발 훈련들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잘 하셨다면 아마 좀 진행을 막거나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네. 우울증에서 네. 조현병까지? 네, 네. 그 상담을 하신 정신과 선생님한테 제가 했었던 생각을, 망상을 다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분만 말했을 뿐인데도 네. 아, 조현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입원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네. 그게 싹 씻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제 생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한 1년간은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면 대화도 잘 못하고. 네. 그 정도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데 네. 누가 돌봐주셨습니까? 일단 아버지가 이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네, 집에서 이제 저랑 같이 1년 동안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네. 누군가 옆에서 지키고 계셨던 건데 부모님 없이 나 혼자 일상을 좀 하게 된 건 얼마나 지나서예요? 얼마나 됐어요? 1년이 지나고서 이제 제가 처음에 한 게 운동장을 걷는 거였어요. 운동장 근데 너무 살도 10kg 이상 쪄버리고 병원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뛰는 건 네, 상상도 네. 못했고요. 네. 처음에 한 바퀴 돌고 뭐 일주일 있다 한 2바퀴 돌아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뛰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운동으로 네,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운동은 무슨 운동 주로 하세요? 걷기 주로 하세요? 지금은 달리기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헬스 이렇게 2가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상체가 네.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운동을 되게 좀 좋아하는 네. 편인데 운동 헬스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왜냐하면 네. 그 헬스라는 운동이 뭐냐면 자기가 운동한 성과를 자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어떤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네. 도한 씨는 지금 다른 일은 안 하고 계세요, 그럼? 아니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지금 요리 쪽으로. 아, 일하고 그래요? 있어요. 네. 아 요리 쪽으로. 어떤 요리? 지금 한식 쪽에서. 아니, 그래도 자기 혼자 네. 돈 벌고 자립해서 돈 벌고 부모님이 얼마나 네. 얼마나 대견하고 좋겠어요. 엄마가 좋아하시죠? 네,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네. 걱정을 좀 묻어놓고 네. 안 그러신 척, 걱정 안 하시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모님의 헌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 역할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 징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님께서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런데 제가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족의 사랑도 뭐 헌신적인 사랑도 좋겠지만 약간은 교육받은 사랑. 약간은 좀 뭐 환자와의 대화법이나 어떤 그런 거를 좀 교육받은 역할을 해주시는 역할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지금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 조현병 겪는 분들의 심리적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의지가 운명을 이긴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아요. 조현병 앓는 분들이. 그런데 다 숨어 계시거든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비슷한 환우들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김동완 씨가 아플 때 힘들 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분은 역시 아버지, 어머니? 네. 예.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께 기왕에 오늘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요. 고마움을 담아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불효를 크게 저질렀지만 지금은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드리고 다 같이 이겨낼 수 있게 할게요. 감사합니다.